잘 보셔야 돼요. 중요한 것만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원의 방정식에서 원이라는 건 이미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알아오던 건데 방정식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방정식. 제목부터 잠깐만 해석을 하면 방정식은 결국은 미지수를 통해서 등호를 이용한 등식으로 표현한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이라는 거를 좌표 평면에 이제 나타내 보겠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 벌써 우리 좌표 평면에 그려봤잖아, 그지? x 좌표, y 좌표 이용해서 그려본 것처럼 원도 x, y 좌표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겠어요 입니다. 자, 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번 몇 명 물어볼까? 무경아, 원이 뭐니? 원이 있었는데. 원이 뭔데? 원을 정의해보세요. 뭐? 각이 없는 각이 없는 도형. 오, 좋은데? 각이 없는 도형. 은솔아, 원을 정의해보세요. 한 점에서부터 뭐 봤나 보네. 한 점에서부터 멀시기. 좋아. 소정. 원 정의해보세요. 내가 안 가르쳐줬어. 그냥 원이 뭔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너는 어떻게 대답해줄래? 동그라미. 내가 원하던 대답이긴 해요. 동그란 거. 시우 원이란 동그란 거. 오케이. 진솔아, 혹시 너한테 질문 올까봐 두근댔니? 원이란? 원이란? 뭐 그런 거, 그지? 동그란 거. 자,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원을 정의해보세요 라고 하면 방금 했듯이 동그란 거라고 얘기합니다. 동그랗다라는 게 사실은 정확하진 않지. 이건 어때? 이것도 동그란 거 아니니? 요거도 나름대로 동그란 거 아니니? 그런데 보민아, 왜? 이거는 원이라고 하진 않죠. 그쵸? 그래서 중학교 때로 돌아가 보면 원을 정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한 고정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정도로 정의를 합니다. 그 정의로부터 우리는 지금 방정식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볼게요. 여기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이미 봤겠지만 평면 위에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에서 그 한 점은 이제 고정된 점입니다. 이거는 정점이라고 하고요. 고정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아래쪽에 있지만 한번 적을게요. 일정한 거리, 이거를 나중에 원의 반지름이라고 하고, 반지름은 영어로 radius라고 하고, 그 r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우리가 외우고 있는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의 그 r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두 모아놓은 걸 원이라고 해요. 그쵸? 이 낯선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 고정된 점을 우리는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요. 이거 중심이지 중점 아니야. 중심이라고 하고, 그 길이, 일정한 길이를 우리는 원의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그런데 아직 이렇게 생긴 녀석을 XY 좌표 평면상에 올려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의 정의로부터 이 XY 좌표 평면에 올려놓기 위한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래쪽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기 그림으로 갈게요. 적을 게 별로 없어서 A, B 일반적인 이거를 원의 중심이라고 가정해봤습니다. A, B가 뭐 0,0일 수도 있고 1,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지 맘대로입니다. 그래서 A, B가 이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일정한 거리, 아까 반지름의 길이 R이라고 표현하기로 했는데 일정한 거리를 R이라고 하고, 그 R만큼 떨어진 점들, 요 점도 있지만 여기도 R만큼, 여기도 R만큼, 여기도 R만큼 다 R인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떨어진 점들을 모아놓은 식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자취방정식 할 때 우리가 구하려는 또는 움직이는 점을 미지수로 두기로 했죠. 그죠? 그럼 지금은 요런 점들의 대표인 돌아다니는 점 P를 미지수 XY를 써서 X, Y라고 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단서가 중심의 좌표는 A, B, 그 다음에 돌아다니는 점 P는 X, Y,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미지수 X, Y인 거고 그 거리가 모두 R이야. 이렇게 준 거예요. 자, 지금은 적지 말고 이미 적혀 있으니까 쌤이 도출하는 걸 그냥 이해만 하세요. 하면 중심 A, B에서 돌아다니는 점 P, X, Y까지 거리가 R로 일정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좌표표면 들어오면서 맨 처음에 배웠던 게 두 점 사이 거리란 말이에요. 즉 A, B와 안 적어도 돼. X, Y 사이의 거리가 R이다. 이렇게 논리를 펼쳐갈 겁니다. 자,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안에 차이 제곱의 합이니까 뒤에서 앞으로 뺄게요. X좌표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빼서 제곱 루트. 이게 두 점 사이 거리인데 이게 R로 일정해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되겠다. 와, 이게 결론입니다.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 거야. 즉 우리가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원 위에 있는 점들을 X, Y라고 했을 때 그 X, Y 미지수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붙어 있는 A와 B는 아까 누구였냐면 원의 중심의 좌표였어요. 그죠? 원의 중심의 좌표. 그리고 여기 있는 R은 누구였어요? 반지름의 길이였지. 그러니까 전체 구조가 와, 식을 봤더니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파악할 수가 있는 구조야.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원의 방정식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찾을 수 있어서 이거를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이라고 말이 붙는 거는 식을 보자마자 특징들을 얻어낼 수 있어서 그래요. 자, 요게 다시 한번 중심이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보면은 이제 식을 보고 중심을 찾아내는 내용으로 가볼게요. 제곱이 적용되는 알맹이가 이만큼 전부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으면 A겠다. 그치? 그 다음에 또 제곱이 적용되는 대상은 이만큼이에요. 얘가 0이 되는 Y값을 찾으면 B죠. 요게 뭐가 된다? 중심의 좌표 A, B가 된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두 번째, 선생님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찾아요?는 오른쪽이 어떤 숫자의 제곱거리인 걸로 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곱의 루트를 씌운, 즉 안쪽에 있는 요 덩어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x 빼기 1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이 3의 제곱이야. 경민아,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면? 연습이니까 제곱이 적용되는 알맹이가 0이 되는 x값 얼마? 얘 0 되려면 x 얼마여야 돼요? 1. 얘 0 되려면 y 얼마여야 돼요? 그렇죠. 그럼 중심의 좌표는 1,2라고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간단하게 r이라고 표현할게요. 반지름의 길이는 오른쪽에 제곱이 적용되어 있는 알맹이를 보면 된다고 했지. 반지름 길이 얼마? 3.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랜덤하게 찍어 볼게요.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5의 제곱. 누가 해볼래? 봄이나? 좋아. 중심의 좌표는 몇 컴마면? 중심의 좌표 몇 콤마면? 알맹이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2 콤마 또 3. 반지름의 길이는
오, 네, 잘 찾았어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시우야 할 수 있겠니? 네. 다음은 너거든. 간다잉. 자, 이렇게 생겼어요. 중심의 좌표는 제곱이 적용되는 알맹이가 0이 되는 x값 얼마? 영. 제곱이 적용되는 알맹이 y값 0이 되는 y값 얼마? 중심의 좌표는? 좋아요.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 루트. 좋아요. 아, 여기 실수 많이 나오는데 얘가 루트 5의 제곱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제곱골에서 알맹이를 들고 오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다.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식을 보고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찾을 수도 있고,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가지고 식을 세울 수도 있고, 맞죠? 이해되니? 은솔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열심히 하고 있니?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위식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겁니다. 돌아왔어요. 중심이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중심의 x좌표 제곱 더하기 y 빼기 중심의 y좌표의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 알겠죠? 이거를 아래쪽에도 적혀있지만 메모하겠습니다.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바로 알아낼 수 있는 형태라고 해서 이거를 원의 방정식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2차 함수의 표준형도 꼭지점의 좌표 알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원의 방정식 표준형은 이런 정보들을 바로 캐치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예시를 들면서 중심이 원점인 걸 왔는데요. 여기 원점은 몇 컴마 몇이니까 0,0이니까 식을 굳이 세워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x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했으니까 는 r의 제곱 이렇게 하는 게 원의 방정식이더라. 그런데 뭐 빼기 0은 없어도 되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 이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거나 이해되니? 됐죠? 밑에 거는 선생님이 증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보기로 가봅시다. 중심이 3, -2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이다 라고 하면 이제 생각해보는 거예요. x 빼기 중심의 x좌표 제곱 더하기 y 빼기 중심의 y좌표인데 -2니까 -1을 빼서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 제곱. 그래서 나중에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지면 여기를 계산해서 써놓기보다는 지금처럼 어떤 숫자의 제곱으로 써놓는 게 반지름 해석하기가 조금 더 좋습니다. 알겠죠? 물론 얘는 나중에 답을 쓰면 25라고 적을 건데 우리는 이렇게 적어주자고요. 앞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 3번 박스야. 우리 조금 전에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 표준형이 있었는데 뒤 한 장만 넘길게요. 그 표준형을 전개를 해봤습니다. 여기도 적혀 있는 거니까 그냥 보기만 하세요. x 빼기 a 제곱 x 빼기 b 제곱은 r제곱. 자, 이거 해석해 봅시다. 은솔아, 네. 얘 중심의 좌표 A, B. 반지름의 길이 R. 입니다. 이걸 표준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빼기 적지만 그냥 보세요. 앞에 거 전개. 어머, 뭐 잘못된 거 있었잖아. 왜 얘기 안 했니? y 여기. 그래서 전개 y제곱 빼기 2by 더하기 b제곱. 그리고 r도 어떤 반지름 길이 상수값을 준 거니까 좌변으로 넘겨서 빼기 r제곱은 0 이렇게 한쪽으로 쭉 모았습니다. 이래서 괜찮죠? 자, 근데 조금 전에 중심이 원점이면 여기가 다 0이 될 수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쓴 여기 A, B는 다 0이 가능한 녀석이에요. 요거를 이제 감안해서 식을 정리해 볼 건데
먼저 x제곱과 y제곱은 요거 전개하면서 튀어나온 애들이지, 그지? 아, 요게 무조건 있어야겠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일단 먼저 써놓고요. 그 다음에 2차는 끝났으니까 1차들을 모아놓을 건데 x1차는 여기 있고 y1차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적어놓고 볼게.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인데 ab는 아까 원점도 가능했으니까 0이 가능한 숫자들이야. 그리고 남은 애들이 xy 하나도 없는 a제곱 b제곱 빼기 r제곱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뭘 도출하고 싶냐면 전개를 했을 때 원의 방정식 모양이 어떤가요? 예요. 전개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x1차의 개수 요 녀석, y1차의 개수 요 녀석, 그 다음에 xy 하나도 없는 요 녀석들은 가만히 보니까 ab 또는 abr로 결정이 되는 애들인데 이거 0이 될 수도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항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숫자도 뭔가 정리가 될 텐데 따라서 요거를 모양을 봤을 때 x제곱과 y제곱 더한 거는 반드시 필수 요소로 원의 방정식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x1차의 개수는 0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문자 A. 그러니까 요만큼을 A로 바꿔놓은 거야. 모양만 보려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1차의 개수 마이너스 2b를 대문자 B 정도로 표현을 하고요. 그렇다면 얘네들로 결정되는 상수항도 대표적으로 이거 어떤 숫자일 거니까 C 정도의 꼴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와, 그래서 앞으로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쭉 전개돼서 는 0이다로 정리된 식을 보면 아, 이거도 원의 방정식이었겠구나. 전개한 형태, 그러니까 모양만 바꿔놓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돌아갈게요. 앞장으로 가서 3번에 x, y에 대한 2차 방정식 쭈쭈쭈 해서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 녀석은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필수입니다. 없으면 안 돼요. x제곱 y제곱은 있어야 돼. 알겠지? 됐나요? 전개를 했을 때 원의 방정식 표준형을 전개했을 때 x제곱 y제곱은 반드시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 돌아가서요. 이제는 요거를 우리가 전개를 한 형태를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라고 부를 건데 이거 다 있으니까 안 적어도 돼. 일반형이 주어지면 여기서 중심의 좌표 반지름의 길이 바로 알아차릴 수 있나요? 소정아? 안 되죠. 그러면 형태를 뭘로 바꿔놔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놔야 아까처럼 중심의 좌표 반지름의 길이 찾아낼 수 있겠지. 그래서 일반형이 주어지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고치는 유형이 첫 번째로 등장해요. 알겠지? 그래서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일반형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형태, 표준형 형태로 고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알겠죠?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쌤은 적을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보세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차 상수는 0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자, 짝꿍 가져올게요. x제곱과 ax를 가지고 우리 2차 함수의 꼭지점 찾듯이 완전적으로 고쳐볼게요.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1차 항의 개수 절반을 써서 제곱으로 일단 묶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개하면 얘죠. 괜찮죠? 그 다음에 곱한 것의 2배가 얘란 말이야. 그런데 2분의 a의 제곱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 보정을 해야 돼요? 제곱한 거를 빼야겠죠. 4분의 a제곱 이렇게. 준하나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짝꿍 y끼리 보겠습니다. y제곱과 by 방금 했던 대로 밑에다 쓸까요? 더하기 y와 1차의 개수가 b니까 그것의 절반 2분의 b의 전체 제곱을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상수항만 빼주면 되죠. 제곱하면 4분의 b제곱이니까 빼기 4분의 b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수항 c
0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아까 표준형이 이제 거의 가까워졌는데 우변은 뭐가 돼야 돼요?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x 덩어리 x 더하기 2분의 a 전체 제곱 그대로 두고 더하기 y 더하기 2분의 b 전체 제곱도 두고 남은 애들 상수항 구성하는 애들을 모조리 넘기면 자, 첫 번째 요거 넘어가면 플러스 4분의 a 제곱, 요거 넘어가면 플러스 4분의 b 제곱,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니까 분모를 4에다가 맞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a 제곱에 더하기 b 제곱에 c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c인데 분모를 4로 맞췄으니까 마이너스 4c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외우라고 적는 거 아니야.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맨 오른쪽 우변에 있는 이 녀석은 아까 표준형에서 뭘 담당했냐면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을 담당했어요. 괜찮지? 자, 이 상태에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수연, 중심의 좌표는 요게 0이 되는 x값 얼마? 마이너스 2분의 그렇지, 이렇게 찾는 거고 y 좌표는요? 마이너스 2분의 좋아요,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대문자 A가 0이면 대문자 B가 0이면 얘는 중심이 0,0인 겁니다. 이렇게 고쳐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누구한테? 무경아, 반지름의 길이 R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 2분의 그렇죠, 2분의 이거 제곱근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우는 거잖아. 그런데 음의 제곱근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반지름의 길이니까 양수를 들고 와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루트 4는 2니까 2분의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4c 이렇게 됩니다. 외우는 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원의 방정식의 이제 표준형을 해가지고 중심좌표 찾고 반지름 길이 찾아온 건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뭘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얘가 원의 방정식이잖아. 그 말은 원을 나타내야 하는 식이잖아. 원이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 R이 0이면 원이니? 떨어진 거리가 0이면 원이 안 나오죠.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어야 조그만 원을 그리지. 그러니까 떨어진 거리가 0이면 원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떨어진 거리가 음수면 말이 안 되죠. 괜찮니? 그래서 요 녀석은 항상 0보다 큰 조건이 있어야 원의 방정식이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원이 그려져야 하니까. 괜찮니? 괜찮냐고 은솔아 질문. 그러면 여기에 분자에 들어있는 얘가 뭐가 돼야 돼? 그게 0 이상 0이면 되냐고. 아니면 얘 0이면 반지름이 그렇지. 얘가 0이면 반지름 0이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돼. 루트 안이 음수가 들어가면 허수니까 말이 안 되죠. 좌표 표면상에 나타내질 못하니까. 네. 그래서 조건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요것만 보고 이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일반형이에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왜? 반지름의 길이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까지 붙어야 돼요. 알겠죠? 시우야 방금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붙여야 돼요. 마지막 말만 기억하는 거야? 이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렇지. 이게 0보다 크다라는 조건까지 붙어야 그제서야 원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보통 이런 조건은 안 주고 그냥 쭉쭉 지나가거든. 잊어버린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이런 게 있었지 정도는 기억하세요. 일반형에서 이렇게 나오면 얘만 봐서는 안 돼. 그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돼. 뒤에 뭔가의 조건이 더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였지? 그게 뭐냐면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0보다 커야 해 이거였어요. 알겠지? 그 내용을 지금 쭉 적는 겁니다 위에서.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보기로 앞쪽으로 한 칸 더 올라가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밑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적을게요. 이 녀석은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라고 부르는데 일반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 첫 번째가 표준형으로 고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옆에 뭐가 써 있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커야가 조건이 붙어 있죠. 봄이나 이거 왜 붙어 있다 그랬어? 이거 왜 붙어 있어? 있어야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이거 어디서부터 도출된 거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우변에 있는 반지름의 길이가 0보다 커야 해서 거기서 조건을 가져온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외우려고 들지 말고 이거를 기억하시라고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우변에 있는 녀석이 0보다 커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중심, 반지름 길이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였습니다. 넘어갈게요. 뒤쪽에 자 중간쯤에 보기 한번 봅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필수 조건 필수 항목들이 있죠. 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짝꿍 맞춰가지고 표준형으로 고쳐볼게요. 얘랑 짝꿍 그러면 어떻게 제곱이 되죠? 1차 개수 절반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을 한 번만 더 따라가 볼게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하면 지금 녹색 밑줄 칠한 x제곱 빼기 2x는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상수항 1이 더 나오죠. 그래서 빼기 2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암산으로 하시면 되겠지만 더하기 그 다음에 y제곱과 플러스 4y니까 y 1차 개수 절반 플러스 2의 제곱을 쓰면 상수항이 4니까 여기서 빼기 4를 하는 겁니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 플러스 2는 원래 있던 거 더해줘서는 0 이렇게 돼야겠죠. 괜찮니? 그러면 상수항만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4 넘어가면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4를 어떻게 나타내자고? 어떤 숫자의 제곱으로 나타내자고요. 뭐의 제곱입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몇 컴마 몇 건? 1, 그렇지 마이너스 2.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 2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어려워? 준호는 어때? 그치 그래 좋아요. 자 오늘 진도의 마지막입니다.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여기서는요 그림을 그릴 겁니다. 조그맣게 그릴 건데 밑에 표에 있는 거 그릴 거라서 참고해서 그리면 되겠고 한 번은 그려봐야 이제 이해를 하니까 여러분들 여기 공간 남았죠? 아무것도 안 적었을 거니까 여기 공간에다가 적겠습니다. 그리겠어요. 여러분들 그리세요 지금부터. 자 첫 번째 중심이 A, B고 첫 번째 X축에 접한다. 자 그런데 뭐 선생님이 늘 하는 거지만 외울 공식들이 있고 외우지 않아야 할 공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X축에 접하니까 식은 이거야 라고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림 그립니다. X축에 접하니까 X축을 먼저 그려놔 볼게요. 요게 1번 내용이야. X축을 그립니다. 요 딱으로 그리세요. 나중에 책 검사할 때 없으면은 곤란해. 그러면 이렇게 생긴 X축에 접하는 원은 몇 개 있습니까? 접하는 상황이 몇 가지 상황이 있겠어? 고민아 웃지만 말고 얼른. 2개죠. 왜냐면 X축 위쪽으로 그려지면서 접하는 경우 X축 아래쪽으로 그려지면서 접하는 경우 맞죠? 그래서 2개를 그립니다. 이쁘게 그려보세요. 선생님도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또는 이거는 이제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면서 x축과 접하는 원이고요. 아래쪽에 있으면서 접하는 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대표하는 식을 이제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보려고 해요. 괜찮죠? 자, 그러면 둘 대표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중심은 a, b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럼 중심의 좌표는 됐으니까 우리가 표준형으로 세우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해? 원의 반지름 길이가 필요하죠. 그런데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늘 하듯 접점으로 보조선 수직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게 곧 뭐가 돼요?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지. 이거를 r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럼 위에서도 a, b 위에 거도 적용된다고 봅시다. a, b에서 접점으로 보조선 그리면 이게 반지름 r인 거야. 맞지? 괜찮나요? 지금 표에 있는 그 원의 방정식을 외우지 않고 도출을 해보려고 그리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냥 받아쓰기 하듯이 보지 말고 이해를 하면서 보세요. 됐습니다. 자, 반지름 r이라고 표현할 건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x축에 접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잘 봐봐. 아래쪽에 있는 원부터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 누구 역할이냐면 꼭지점의 y좌표 역할이죠. 그치? 그럼 b는 지금 상황에서 b는 양수야 음수야 봄이나? 음수지. 그런데 위쪽으로 가보세요. 여기도 똑같이 a, b 중심이거든. 그럼 이번에는 여기 x축에서 중심 위로 올라가는 역할이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이때는 b는 양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쓰자면 위쪽의 원은 r이라는 게 곧 b랑 같은 거고 아래쪽은 r의 길이는 그냥 b를 쓰면 b가 아까 음수였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b라고 써야 돼요. 길이니까. 그러면 이걸 전부 아우르는 건 옆에다 쓸게요. 반지름 r은 원이 x축이랑 접할 때는요. 누구 좌표를 쳐다보면 된다? 중심의 y좌표를 쳐다보면 된다. 그런데 원이 위쪽으로 접하는 거랑 아래쪽으로 접하는 게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니까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거를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구나. 그러면 요거든 r이라고 절대값 씌우면 r이라고 표현이 되겠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x 빼기 중심의 x좌표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중심의 y좌표 b의 제곱은 r제곱이잖아. 그지? 근데 r제곱은 r 대신 절대값 b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절대값 씌운 것의 제곱은 걱정하지 말고 알맹이 꺼내서 제곱하면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얘는 b의 제곱으로 정리하면 되겠다. 그럼 잘 봐. 중심의 좌표가 a, b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거랑 똑같죠. 그죠? a, b 중심 쓰는 거. 그런데 x축에 접하면 중심의 누구 좌표를 쳐다보면 된다? y좌표를 쳐다보면 된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의 y좌표의 제곱으로 표현이 된다. 언제? 원이 x축에 접할 때. 괜찮죠? 그 얘기를 지금 첫 번째 하는 겁니다. 지금 요 얘기를 풀어서 써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거 이렇게 되겠네. y좌표 요게 y는 b니까 그것을 제곱하는 게 원이 x축에 접할 때 방정식이야. 그럼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또 그려봐. 두 번째. 이번에는 원이 y축에 접할 때를 보겠습니다. y축은 세로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죠. 그럼 여기도 유형이 두 가지네. 원이 오른쪽으로 접할 때 이렇게 오른쪽에서 접할 때 이렇게 왼쪽에서 접할 때가 있겠죠. 얘도
오른쪽으로 볼까요? 여기가 A, B 중심의 좌표, 왼쪽도 여기가 A,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처럼 원의 중심에서 접점으로 보조선을 그리면 수직이다 라고 있었죠, 그죠? 한 번에 그릴게요. 여기서 수직, 여기도 수직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반지름의 길이를 담당하는 게 누구겠어요? 중심의 X좌표겠니? Y좌표겠니? 은솔아? X좌표. 누구니? A. A죠, 그죠? 아, 그러면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 여기 R이라고 표현할게요. 반지름의 길이 R은, 자, 오른쪽 원은 A가 Y축 오른쪽은 X값이 양수인 부분이니까 A가 양수예요. 얘 지금 양수입니다. 그런데 얘는 왼쪽으로 가 있으니까 음수란 말이지. 그래서 반지름의 표현은 아까처럼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을 처리하면 다 표현이 되겠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세우면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빼기 b 제곱 여기까지는 동일하고요. 우변의 반지름의 제곱인데 여기서 한 단계 생략할게요. 반지름은 y축에 접하고 있으니까 원의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으로 처리한 거고요. 그것의 제곱이니까 절대값의 제곱은 알맹이 제곱, 그래서 a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아, 그래서 y축에 접할 때는 중심의 x좌표를 가지고 제곱한 게 반지름의 제곱이 된다.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 x축 접할 때 y축 접할 때 했으니까 이번에는 둘 다 접할 때를 해야겠죠. 여기는 좀 적어야 되니까 공간을 이렇게 마련을 해 놓고 x축 y축 다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x축 y축 접하는 거는 몇 가지가 있겠어요? 소연아, 몇 개 나오겠니? 원이? 4개. 1사분면에 중심이 있을 때, 2사분면에, 3사분면에, 4사분면에 있을 때 이쁘게 한번 그려보세요. 선생님 이 정도로 그려놓을게요. 1, 2, 3, 4에 X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을 그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1사분면 위에 있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여기가 중심의 좌표인데 잘 봐봐. 접점으로 보조선을 그리면 X축으로 보조선을 그리면 수직, Y축으로 보조선을 그리면 수직. 그런데 얘네들은 반지름의 길이 R로 다 동일해. 여기 있는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입니까? 정사각형이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몇 컴마 몇이라고 두면 돼요? 여기 좌표를 몇 컴마 몇이라고 두면 돼? R, 오, 좋았어. R, R 여기 보이잖아, 그치? R, R 이렇게. 반지름은 얼마? R 이렇게 되겠죠. 이게 여기 책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 일맥상통하게 여기를 A, B로 두고 싶은데 A랑 B랑 지금은 같겠죠. 아, 그래서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의 원의 중심의 좌표는 X좌표와 Y좌표가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데 X, Y축에 모두 접하고 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도 누구랑 같아요? 중심의 좌표, X좌표든 Y좌표든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첫 번째 요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A의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 A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괜찮죠? 거나 이해되니? 그래서 제1사분면은 중심의 좌표 XY 좌표가 같고 둘 다 양수라서 이쁘게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2사분면 위에 중심부터 세팅할게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A라는 걸 가지고 쓸 건데 지금 중심의 X좌표는 양수야, 음수야? X좌표는 여기니까 양수야, 음수야? 음수겠죠. 그러면 음수라는 표현으로 여기를 -A라고 둘게요. 그럼 Y좌표는? 그냥 A가 되겠지, 그치? 왜냐하면 X축, Y축에 모두 접하고 있으니까 중심의 X좌표와 Y좌표는 부호는 달라도 부호를 떼버리면 똑같아야겠죠, 그죠? 거리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는 여전히 뭐가 돼요? A가 되겠네.
그래서 요 녀석의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중심의 x좌표니까 빼기 a니까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a의 제곱은 a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자라는 게 아니라 중심은 x축 y축에 모두 접하니까 중심의 좌표가 절대값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몇 사분면에 있냐에 따라 부호만 잘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3, 4분면으로 넘어가 보면 중심의 좌표가 둘 다 x좌표, y좌표가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요 녀석의 방정식은 x 빼기 a니까 더하기 a의 제곱 y도 마찬가지 더하기 a의 제곱은 반지름이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이죠. 그래서 a의 제곱 이렇게 되더라. 마지막 제4사분면에 있는 중심의 좌표는 x좌표가 양수니까 a로 잡아주면 y좌표는 내려오니까 음수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는 a의 절대값이 될 거니까 이 녀석의 방정식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a의 제곱은 a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외우자고 적은 거 아니고요. x축에 접할 때 y축에 접할 때 x축 y축 모두 접할 때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세팅하냐, 그리고 반지름은 중심의 두 좌표 중에 어디를 쳐다보냐, 요거를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적었던 겁니다. 알겠지?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 볼게요. 69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위는 예제들을 다 같이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필수 1번 봐봐. 천천히 가봅시다. 우리가 오늘 정리한 게 몇 개 없어요. 첫 번째는 원의 방정식이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다.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고쳐서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알아낸다. 요거 하나였고, 두 번째는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운다. 요거였습니다. 보겠습니다. 중심 좌표가 있고 1,6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래.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원을 하나 그려놓고요. 중심의 좌표가 마 4,3이고 1,6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지나는 점은 원 위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1,6이야. 이런 내용입니다. 어때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표준형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야. 표준형으로 세울 때 중요한 정보가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는 중심, 두 번째는 반지름의 길이. 근데 이미 중심의 좌표가 있어. 그럼 뭐만 구하면 돼? 반지름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는 누구겠어요? 중심에서 원 위의 점까지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지. 경민아 맞니? R 어떻게 구하니?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R은 루트 이렇게 할 건데 우리 원의 방정식에서 우변에 R 그냥 안 쓰죠. R 제곱으로 쓰죠. 그래서 R 제곱을 하면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를 벗긴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x좌표끼리 차이의 제곱 마 4에서 1을 빼면 마 5 제곱하면 25 더하기 y좌표끼리 차이의 제곱 3의 제곱 9 그래서 얼마야? 34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중심 x좌표 그래서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r 제곱 34인데 굳이 쓰자면 루트 34의 제곱 이렇게 써야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4인 걸 알겠죠? 오케이? 네. 누구야? 다녀. 자, 그 다음에 나는 계속 간다. 두 번째 예시로 가볼게요.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 자, 여기서 이미 그려져 있는데 지름이라는 거는 요거 그림 참고해서 할게요. 지름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으면 중심을 지나잖아요, 그치? 그래서 양 끝점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게 원의 방정식의 제일 중요한 정보가 두 가지가 원의 중심, 반지름의 길이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심을 찾고 어떻게 하면 반지름을 찾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자, 그럼 문제에서 여기 그림에 다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거 볼게요. 0,3과 4,1이 지름의 양 끝점이래. 와, 그러면 여기 가운데가 중점이죠. 우리 중점 어떻게 구하죠? 더해서 나누기
그러니까 A 좌표와 B 좌표에 더해서 나누기를 한 중점 좌표를 찾는다. 그게 곧 뭐가 돼? 원의 중심의 좌표가 돼. 괜찮죠? 그래서 원의 중심을 중점이라고 해서 M이라고 표현하면 X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는 0 더하기 4 나누기 2니까 2. Y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는 3 더하기 1 나누기 2니까 2. 이렇게 되겠네요. 와,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2,2인 걸 찾았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완성할 수 있냐면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까지 완성시킬 수 있겠죠. 표준형으로. 준원아 괜찮니? 그리고 우변에 뭘 써? 반지름의 길이 제곱을 쓸 거야. 그러면 돌아가서 반지름의 길이는 누구니? 요거 아니면 요거잖아. 그럼 어때? 좌표들이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R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래쪽에다 쓸게요. 아까처럼 우리 우변에는 R 제곱을 쓸 거니까 두 점 사이 거리 제곱은 루트 벗긴 것만 쓰면 되겠다. 그래서 0,3과 2,2 두 점 사이의 거리 2 빼기 0의 제곱은 4 더하기 3 빼기 2의 1이죠. 제곱은 1. 그래서 5. 자, 이렇게 R 제곱 구해도 되고요. 또는요. A, B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이게 지름의 길이가 되니까 지름의 길이를 구해서 반띵해도 됩니다. 뭐든 괜찮아요. 그래서 우변은 R제곱 5를 쓰면 되는데 굳이 쓰자면 루트 5의 제곱이라고 써서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야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7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3번 볼게요. 중심이 y는 3x-5라는 직선 위에 있고 그리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여기는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자, 왼쪽 공백에다가 y는 3x-5부터 적당히 그려보겠습니다. 기울기는 3이고 y절편은 -5인데 기울기 3짜리니까 적당히 이렇게 그릴게요. y는 3x-5. 여기 위에 중심이 있답니다. 중심이 어디쯤인지 모르겠으니까 이 정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중심은 여기 있어. 직선 위에 있는 녀석이고 얘는 중심. 그리고 1,2, 5,-1을 지난대요. 그러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적당히 원을 그릴게요. 그래서 1,2 그 다음에 5,-를 찍어 볼 건데 자, 여기서 생각 좀 해봅시다. x좌표에 1 여기다가 1을 넣으면 y값은 얼마죠? -2죠. 근데 얘는 2야. 그럼 어디 있는 거야? 직선보다 위에 있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봐봐. 요 녀석을 나오게 하는 게 1이라 그러면 직선에다가 1 넣으면 여기가 -2거든. 그런데 1,2는 더 위에 있겠죠. 이쯤 있겠죠. 그게 원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적당히 찍어본다면 굳이 적당히 찍어보면 한 요 정도 있겠죠. 아무렇게나 찍어도 돼요 사실. 자, 여기가 1,2다 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5,-2 직선에다가 x자리에 5를 넣으면 10입니다. 그건 밑에 있어야겠죠. 이 정도 찍어 놓으면 되겠네요. 5,-2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괜찮지? 됐나요? 그랬을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풀던 문제랑 조금 다른 게 얘네들이 지름의 양끝이라는 얘기가 없죠. 이거를 지름의 양끝으로 보면 안 되겠네. 그냥 지나는 점입니다. 지나는 점은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알맞은 x자리에 1, y자리에 2를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한다. 이 정도까지는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는 안 되겠네, 그치? 지금은 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 그랬어.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되죠.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찍어놓은 이 녀석은요, 잘 모르겠지만 x좌표를 만약에 a라고 세팅을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중심의 좌표를 a, b로 일반적으로 놨잖아, 그치? 그런데 y는 3x 빼기 5 위에 있는 점이다 보니까 중심의 y좌표는 직선의 x자리에 a를 넣은 y값을 들고 온 거랑 같겠죠. 그러니까 얘는 3a-5라고도 표현이 가능하겠다. 이게 중심의 좌표가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됐니? 그런 다음 뭐 하면 돼? 원이 지나가는 두 점이 있으니까 중심에서 점을 연결하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반지름이라고 그랬잖아. 요놈 하나 5, 마이너스를 연결한 요놈 하나 반지름의 길이로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a, 3a-5에서 1, 2까지의 거리나 5, 마이너스까지 거리나 어때요? 동일해야 된다. 반지름의 길이로 동일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A를 찾으면 중심의 좌표를 찾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도 찾게 되는 거겠죠. 가봅시다. 그래서 반지름 길이의 제곱으로 또 갈게요.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를 벗겨서 차이 제곱의 합만 적어주면 되겠다. 자, 첫 번째 1, 2랑 거리를 재보면 x좌표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좌표 3a 빼기 5의 빼기 2니까 빼기 7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또 똑같이 a, 3a-5와 5, 두 점 사이 거리를 재볼게요. 그러면 x좌표끼리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의 차이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이니까 빼면 플러스 2라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r제곱은 살짝 빠지고 니네 둘이 같구나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위의 식을 전개를 해볼게요. a제곱 빼기 2a 더하기 1 더하기 9a제곱 곱한 것의 2배니까 42a 더하기 49 이렇게 될 거고요. 같아야 돼. 밑에 식 전개 a제곱 곱한 것의 2배 마이너스 10a 더하기 25 그 다음은 9a제곱 곱한 것의 2배 18a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죠. 자, 뭐 일일이 전개해서 같은 거 빼면 되겠죠. 이렇게 사라질 거고 9a 제곱도 사라질 거고 어머 그러면 a에 대한 1차 방정식 풀이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뚝딱뚝딱. 그래서 뭐 여기 계산은 간단하니까 오른쪽에 결론은 a는 1이래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a는 1이더래. 자, 그럼 돌아가서 중심의 좌표는 아까 a, 3a-5였는데 a가 1이면 몇 컴마 몇이 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려가서 얘가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r제곱으로부터 비교를 했으니까 r제곱 계산을 해봅시다. a가 1이면 되니까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가 1 넣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앞에 거는 0이니까 버리고 뒤에 거는 3 빼기 7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란 얘기야? 4라는 얘기죠. 따라서 원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거 누구 시켜볼까? 헐랄랄라 은솔아. 네. 자, 중심이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은 4야. 방정식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은 4의 제곱. 오, 좋았어. 내가 원하던 게 딱 요거예요. 반지름의 길이는 4까지 확인. 오케이? 입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필수 4, 5로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 중심의 좌표 반지름 찾으라고 했으니까 표준형으로 고치는 그런 연습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지금 일반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표준형으로 고쳐볼게요. 이미 있으니까 옆에서 할게. 자, 짝꿍은 x제곱 빼기 2x입니다. 어떻게 고쳐요? 가보자. 슉. 얘랑 얘랑 어떻게 고치면 돼? 1에 하면 되겠죠. 상수항 보정 빼기 1 좋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y제곱과 플러스 8y 이거는 플러스 4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y 더하기 4의 제곱. 그럼 보정은 상수항이 16이니까 빼기 16. 그 다음에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 x-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의 제곱. 자, 상수항만 계산하면 마이너스 17 넘어가면 플러스 17 빼기 a 이렇게 되겠죠. 다 구했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중심의 좌표는
1,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반지름의 길이 제곱이 17 빼기 a가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라는 값은 17보다 봄이나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겠죠. 반지름의 길이는 0보다 커야 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서 이 중심의 좌표가 1, b래요. 그러면 얘가 b가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요거는 얼마라고 해야 돼요? 는 3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지? 반지름의 제곱을 표현했으니까 9야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는 8, b는 마이너스 4.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이었어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친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가볼게요. 또 일반형입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도록 하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야. 이렇게 x제곱 y제곱 있는 등식이라면 이게 원이겠지 그러는 게 아니라 반지름의 길이가 0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야 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뭘 확인해야 돼? 반지름의 길이가 0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표준형으로 또 고쳐야겠죠. 이해되죠? 또 가봅시다. x제곱과 마이너스 2x. 자, 짝꿍은 한 번에 갈게요. 이제 x 마이너스 1의 제곱. 상수항은 나중에 한 방에 하겠습니다. 더하기. y짝꿍은 플러스 4y니까 y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면 상수항 봐봐. 앞에는 1, 뒤에는 4. 그럼 몽땅 5를 빼면 되겠죠. 한 번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상수항이 더하기 k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넘겨서 4 빼기 k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되도록 하세요 라는 거는 이미 중심의 좌표는 있지만 원이 그려져야 되니까 반지름 길이 제곱에 해당하는 4 빼기 k가 0보다 커야 한다고요. 그래야 원이라는 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4 빼기 k가 0보다 커야 하니까 마이너스 k를 이항하면 k가 4보다 작다. 이렇게 k의 범위를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표준형, 일반형. 지금은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고치는 그런 유형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넘어갈게요. 다음 필수 6번으로 가봅시다.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데 얘네들이 중심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세 점을 지난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원의 방정식 일반형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물론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찾을 때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쁘게 찾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뭐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원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가 중심의 좌표도 모르고 그냥 지나는 점이 있는 거야. 즉, 뭐 요 정도로 갈까요? 0,0 있는 거고. 틀려 먹었네. 다시 조정할게요. 미안하다. 마이너스 2,6도 있어가지고 여기 정도가 0,0. 그 다음에 여기 정도가 2,2. 그 다음에 여기 정도가 마이너스 2,6이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린 겁니다. 근데 마음대로 해도 돼요, 사실. 자, 요런 상태에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입니다. 봄이나 중심 좌표 있어 없어? 없어. 반지름의 길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표준형 세울 수 있어 없어?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세워, 그지? 없어요. 그러면 뭐밖에 안 남아? 일반형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이제 적지 마세요. 풀이는 있으니까. 일반형 문제라는 게 이런 것 때문이야. 하면 일반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필수 요소였고요. 그 다음이 ax, by, c는 0 이렇게까지 옵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다가 결국은 뭐야? 지나가는 세 점을 몽땅 밀어 넣습니다. 알겠죠? 왜? 지나는 점이니까 주어진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y 값들이거든.
그래서 0,0, 2,2,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넣기 쉬운 게 요 놈이죠. 빵빵 집어넣어서 성립돼야 됩니다. 빵빵 집어넣으면 날아가고 이렇게 되겠네. C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자, 0이다. 이거는 0,0 넣어서 해결했어요. 그럼 편해졌죠? A, B 두 개만 찾으면 되니까. 그러면 두 번째 2,2 넣겠습니다. 2,2 넣으면 4 더하기 4 더하기 2A 더하기 2B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4 더하기 4는 8이니까 넘겨서 2로 나누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보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식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그게 누구야? 마이너스 2,6을 넣은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6 그러면 4 더하기 36 마이너스 2A 더하기 6B가 0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상수항은 40이고 넘기면서 또 2로 나눌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3B 넘기면 마이너스 40인데 2로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을 연립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암산해 봅시다. 그대로 더하면 4B는 마이너스 24 B는 얼마? 소정아 문제 풀고 있는 거니? 4B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B가 마이너스 6이면 A는 2가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정리 다 찾았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A는 2니까 2x B는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y는 0 이렇게 일반형을 찾았어요. 그럼 문제로 돌아가 보면 원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스톱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자면 이 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뭘 찾아야 돼? 반지름 길이 찾아야 되죠. 그럼 뭘 찾으란 얘기야? 표준형 찾으란 얘기야. 그거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x부터 1차의 계수가 2니까 절반 플러스 1의 제곱 y 1차 계수가 마이너스 6이니까 절반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면 상수항이 1이랑 9 더하면 10 빼기 10을 해야 되죠. 그거를 등호로 넘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인 거예요? 루트 10인 거죠. 그죠? 원의 넓이는 얼마인 거야? 10파이 이렇게 되겠죠. 왜? r 제곱이 10이니까 파이 r 제곱이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지? 됐나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내용은 언급만 하고 갈게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인데 중심의 좌표를 a, b 정도로 세팅을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각각의 점까지의 거리가 전부 반지름의 길이로 같다라고 식을 세워도 되겠죠. 그럼 총 식이 3개가 세워질 겁니다. 맞죠? 괜찮나요? 그래서 같다로 2개 짝꿍을 하면 식을 2개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럼 그거 2개 연립하면 AB를 찾게 되는 거겠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축에 접하는 방정식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7번 보겠습니다. 1번 일반적으로 나타났는데 원과 중심이 같고 중심 찾으란 얘기다. 그치? 여기서 바로 가볼게요. 요렇게 가봅시다. 중심부터 찾아보도록 하죠. 자, 1차의 계수 마이너스 10 절반 쓰면 x 빼기 5 제곱 상수항 나중에 할게요. y 1차의 계수 4니까 절반 플러스 2 제곱 이제 상수항 보정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의 제곱 25 빼고 2의 제곱 4 빼고 원래 있어야 되는 20 더하고 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계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9 넘어가면 플러스 9 따라서 3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몇 컴마면? 5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중심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 중심의 좌표는 5, 마이너스 2인 거고 그런데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찾으래요. x축에 접하는 원이래. 그래서 이거를 나 식 못 외웠는데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그려보랍니다. 5, 마이너스 2를 찍어봐요. 중심이 5, 마이너스 2면 x좌표가 5일 때 y좌표 마이너스 2 여기 있는 중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래? x축에 접하래. x축에 접하려면 원이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야 되죠. 괜찮니?
그러면 이때 반지름은 누구야? 요 녀석이란 말이야. 얘 길이 얼마예요? 얼마야? 5야 2야? 둘 중에 하나야. 2겠죠. 네, 이렇게 되겠지. 다시 말하면 x축에 접하는 원이면 반지름의 길이를 볼 때는 중심의 y좌표를 보세요 였어요. 자, 그러면 다 나왔죠. 반지름의 길이는 2고 중심이 5,-2니까 x-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아까 1과 똑같아요.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2니까 2의 제곱 4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원. 요거도 그림을 그려보면 조금 더 수월하게 될 거예요. 왼쪽에다 그려보겠습니다. 2번이에요. 이 좀 맞나? 1, 2, 잘 모르겠으니까 한 이 정도로 그릴게요. 1,0 여기 1이라고 할게요. 1,0 요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2,-1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라고 할게요. 요 놈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나고 y축에 접하는 원이어야 하는데요. 자, 까맣게 칠한 두 점을 지나는데 y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대충 그리면 이런 느낌을 하나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치? 또 있니? 요 느낌 어때? 이건 생각 못 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제 좀 꼼꼼하게 보세요. 접할 때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 자, 그러면 얘네들은 지나는 점이지 중심의 좌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표준형으로 뭔가 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는 거야. Y축에 접하긴 접하는데 오른쪽에서 접하나요? 왼쪽에서 접하나요? 지나는 점들이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무조건 오른쪽에서 접하게 돼 있어. 그지? 그러면 우리 아까 그렸던 거 생각해보는 거야. 오른쪽에서 접할 때 중심의 좌표를 예를 들어 A, B라고 한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인 거예요? A인 거지. 그럼 요 정보를 가지고 뭘 하면 돼? 원의 방정식을 세워놓고 보면 되겠다. 괜찮죠? 자, 그래서 A, B라고 했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인데 반지름 a였으니까 a의 제곱 이렇게 세워놓고 와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a, b 두 가지야. 그거를 뭘로부터 찾으면 돼요? 지나는 점으로부터 찾으면 되지. 이해되니? 그래서 첫 번째 1,0 지난다 라고 해서 x에 1 넣고 y에 0 넣으면 되겠죠? 등식이 성립한다. 자, x에 1 넣으면 1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0 넣으면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은 a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개하면 a 제곱 빼기 2a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오 좌변 우변에 a 제곱 날라가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b 제곱은 0 이렇게 하나 얻어냈습니다. 두 번째 아까 2,-1 지날 때도 있었죠. 2,-1 원의 방정식을 성립하게 하는 점이다. 그대로 또 밀어 넣어요. 그래서 2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개 앞에 거는 a제곱 곱한 것을 2배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뒤에 것도 전개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은 a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또 a제곱 이렇게 날리면 와 아까랑 비슷하게 a와 b제곱의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4a 더하기 상수항은 한꺼번에 5라고 할게요. b제곱 더하기 2b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하여 우리가 나타낸 첫 번째 관계식, 두 번째 관계식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찾아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b제곱과 a가 있고 두 번째 식은 b제곱과 b1차와 a가 있으니까 누구를 먼저 없애는 게 편하겠어요? a를 없애는 게 편하겠지, 그지? 그래서 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 놈은 밑에 보니까 마이너스 4a가 보여요. 그러면 두 배를 하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2 더하기 2b 제곱은 0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4a 대신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b 제곱을 넣어야지 이렇게 보면 되겠네. 연립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노마 대신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b 제곱을 밀어 넣어요. 괜찮죠? 그래서 b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b를 찾고 거꾸로 이제 a를 찾으면 되겠군. 자, 뒤에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5는 이렇게 있으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b 그 다음에 상수가 플러스 3은 0을 만족하면 돼요. 마이너스를 곱하면 b제곱 빼기 2b 마이너스 3은 0을 b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고 3, 1 마풀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b는 두 가지네요. 3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그럼 아까 AB 관계식이 있었으니까 돌아가서 자 어디로 가볼까? 첫 번째 식으로 가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1 b 플러스 b 제곱이 0이니까 2a는 여기서 가볼게요. 2a는 1 더하기 b 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넘겼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b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2a는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b가 3일 때 a는 5야 이렇게 될 거고 한 팀. 두 번째 b가 마이너스 1이면 2a는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2 그때 a는 1이겠네요. 이렇게 한 팀이야. 괜찮죠? 그래서 아까 a, b가 뭐였어요? 중심의 x, y 좌표였으니까 그대로 가져가 보면 첫 번째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 지금 얘네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는 반지름 제곱인데 아까 맨 처음에 세웠을 때 원의 방정식이 어디로 갔니? 여기 있네요. a 제곱을 쓰면 되는 거네. 지금 a는 5니까 5의 제곱 이렇게 원의 방정식 하나. 두 번째 이번 아이고 거꾸로네. 잘 했네요. x 좌표가 a고 y 좌표가 b니까 조심해서 쓰십시다. 두 번째 a가 1일 때 b는 마이너스 1 그래서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와,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두 개가 등장했는데 다시 한번 보면 반지름 1짜리와 반지름 5짜리거든요. 그림에서 다시 표현해보면 요렇게 생겼던 게 반지름 1짜리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던 게 반지름 5짜리였던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그림이 없이도 이렇게 도출할 수 있긴 한데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그려보면 조금 더 목표를 설정하기가 조금 더 편하겠다.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은 164번을 풀겠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과 완전히 똑같은 거라 풀이 방법이 똑같은 거라 여기 볼게요. 자,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다. 어떤 상황인지를 보자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마이너스 2,1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은 여기.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이라는 얘기야. 자, 그럼 첫 번째 x, y축에 모두 접해야 되니까 일단 이쪽으로 뭔가 이렇게 둘 다 만나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점을 지나가야 되거든. 하나 그려보면 요런 느낌으로 하나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x축, y축에 모두 접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캐치할 수 있는 거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2사분면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가 하나가 아니야. 위에 그림 예제도 보면은 요따구로 생겼거든. 원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부터 알아야 돼.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그러면 또 뭐가 있니 봤더니 x축, y축에 접하는데 큼지막하게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죠. 여기를 접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런 느낌으로 원이 존재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원을 두 개를 그려놨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x축, y축이 모두 접한다는 내용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둘 다 대표할 수 있는 이 녀석의 원의 중심을 세팅해 볼게요. 아까 어떻게 했었지? 제2사분면의 중심의 좌표가 있으니까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양수. 그런데 둘 다 x, y축에 모두 접하고 있으니까 이 원이
xy축에 접하고 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같아야 돼. 그러니까 중심의 절대값의 크기는 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a 음수로 표현하면 y좌표는 a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는 a가 되겠지. 따라서 원의 중심의 좌표를 이용해서 표준형을 세우면 x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a의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 a의 제곱이라고 세워줄 수 있겠다. 이게 아까 하던 그거였어요. 그죠? 외워서 한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중심 세팅하고 x축, y축에 모두 접하니까 반지름 길이는 누굴 갖다 써야 돼. 여기까지 본 거예요. 얘가 어디를 지나가는 거야? -2,2를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x 자리에 -2, y 자리에 1 넣어서 주어진 등식이 성립해야겠다. 정리할게요. 앞에 거는 a제곱 빼기 4a 더하기 4, 뒤에 거는 a제곱 빼기 2a 더하기 1은 a제곱. 이렇게 하면 앞뒤로 a제곱 하나씩 날릴 수 있겠죠? 좌변 우변. 그럼 남은 것만 쓸게요. a제곱에 -6a 더하기 5는 0을 만족하는 a가 두 개가 있는 게 맞겠다. 왜? 우리 중심의 좌표를 a, -a,a로 뒀으니까 a가 두 개가 나와야 원이 두 개인 거죠. 그죠? 암산해서 a 뭡니까? 1과 5 이렇게 되겠죠. a 빼기 1, a 빼기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1과 5. 그러면 왼쪽에다가 표현해 보면 여기가 더 큰 값이겠네요. -5,5가 되는 거고 여기가 -1,1이 되는 거였어. 까지 괜찮죠? 그럼 문제는 얘네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니까 표현을 해보면 요렇게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괜찮지? 차이 제곱의 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팁을 드릴게요. 봐봐. -5,5, -1,1은 결국은 xy 좌표가 절대값의 크기는 같고 부호만 반대잖아. 이게 뭐예요? y는 -x 직선 위에 두 점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축과 평행하게 선분, y축과 평행하게 선분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직각삼각형이고 특히나 뭐가 돼요? 여기가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이지.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란 말이야. 45도짜리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몇 대 몇 대 몇? 뭐 물어봐주길 기다리는 거야? 무경아?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 30도짜리는 1대 좋아요. 그래서 1대 1대 루트 2를 만족합니다. 그럼 봐봐. 얘 좌표가 -5고 얘 좌표가 -1이면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4죠. 그럼 여기도 4겠지. 여기는 얼마겠니? 4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하는 것만큼이야 좀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길이는 4 루트 2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한 장만 더 넘겨서 요거는 좀 설명할 게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